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경력 이직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력 이직자분들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영상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블로그 글들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별로 없고요. 블로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댓글을 별로 안 남겨요. 알고 봤더니 이제 비즈니스 경제 카테고리가 블로그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카테고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카테고리를 바꿀 생각은 없고요. 저는 뭐 길게 느리게 올라갈 생각입니다. 영상도 길게 느리게 올릴 예정이니 꽤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력 이직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딱 그거예요. 저 사실 이제 경력이 좀 길어요. 뭐 10년이 넘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직을 2번 정도 했고요. 직장을 3개 다닌 거죠. 2번 하면서 이직 그 연봉을 한 보통은 10에서 20% 정도까지 그 정도 올렸습니다. 30%까지 올렸구나. 네. 20에서 30%구나. 20에서 30%까지 연봉을 올렸습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물론 그 기간 텀은 다 계산을 해서 하려고 했고요. 많이 노력을 했고요. 중고 신입을 하기도 했고요. 중고 신입하면은 연봉 리셋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연봉이 리셋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어이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직은 사실은 이제는 솔직히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잡은 고기에게는 그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아주 잣 같은 격언이 있죠. 솔직히 저는 그 현실을 엄청나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남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도 똑같아. 여자도 이렇게 막 길게 가면 권태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직장인하고 회사도 권태기가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지. 졸라 엘리트야. 아주 그냥 슈퍼 쌉 엘리트야.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일을 존나 잘해. 뭐 영업팀이면 얘는 매출 실적이 막 매년 10%씩 올라. 에? 매년. 제가 매년이라고 그랬어요. 매년. 그리고 막 전략팀이면 막 사업 기획안을 막 갖고 오는데 사장이 걔 얼굴만 보면 만면에 막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그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회계팀이고 재무팀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엑셀은 완전 무결해. 흠결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감사가 딱 뜨면은 이 사람 혼자서 다 커버해내. 막 공격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 항목이다. 법 제대로 공부 안 하셨냐? 이러면서 막 싸워대. 법무팀이면 변호사 뺨을 쳐. 그리고 요새는 법무팀에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법무팀 변호사면 상대 법무를 완전 박살을 내버려. 법적인 논리로 박살을 내버리고 그걸 또 기깔나게 보고서를 써서 매년 그런 성과를 내. 이게 가능해요? 일단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단 그게 가능하다 칩시다. 일단 그게 가능하다 치면 여러분들 회사에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규정을 딱 보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길게 다니는 회사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게 그 규정집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 국내 대기업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궁금했거든. 근데 그 회사가 규정이 막 빠르게 바뀌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규정집을 다 오픈해 놨어. 굉장히 그건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취업 규칙부터 진짜 자세히 봤거든요. 규정에 특진을 했을 때의 규정이 있어요. 특진을 해줄 때나 아니면 특진을 어떻게 해준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어떻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나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내가 진짜 기깔나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특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내 처우가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 돼요. 막 임원 팀장 내가 믿잖아 하면서 막 술 먹이면서 막 믿지 말아요. Don't be naive. 순진해지지 말자예요. 그래서 이직을 선택하는 이유가 태반이 보면 저도 이제 컨설팅 되게 많이 했잖아요. 태반이 돈이에요, 돈.
이 경영자분들 혹시 영상을 보시면 제발,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뭐 경영자들이 뭐 이렇게 막 경영학 그 이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 뭐 그 금전으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실험들 싹 다 잘못됐어요. 싹 다 잘못됐어. 실험 설계부터 잘못됐어. 저도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심리학이랑 경영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싹 다 잘못됐어요. 기본적인 페이가 돼야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충성을 바칠 생각을 그나마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직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40%까지 올린 분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막 블라인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막 거의 2배도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진짜 완전 10년 동안 칼을 갈았더만 막 자격증 엄청 따고 막 이러면서 그 아예 그냥 그 자격증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자격증이라서 그게 회사에 꼭 필요한 거야 또. 그러니까 이분을 연봉을 모시려면 2배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사람도 심지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는 그거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잡은 고기한테는 물고기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거에다가 추가로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는 어떤 특혜를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인사팀의 속성이 그래.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등에 굉장히 민감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미국도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특진을 시켜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합리적인 이유로 굉장히 많이 돼야 돼. 그리고 그 필터링하는 단계를 엄청나게 많이 거쳐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거를 특진을 시켜주는 임원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평등 막 이렇게 하고 막, 응? 막 밑으로 끌어내린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계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데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지. 임원이 만약에 그 사람을 특진을 시키잖아? 그러면 그 임원이 날아갈 때 그 사람도 같이 날아가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임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을 특진을 시켜준 거거든. 우리나라는 특진시켜준다고, 특진시켜준 임원이 날아간다고 같이 날아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자동으로 같이 나가.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신용,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 임원이 저 사람을 특진을 시켜줬으니까 신용이 저 사람한테 있는 거네? 근데 신용을 가지고 있던 그 고위 임원이 나갔으니까 너는 왜 여기 남아있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르는 거 되게 쉬운 거 아시죠? 미국은. 예. 그냥 빠이빠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미국도 엄청나게 이직이 심합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왜냐? 거기도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사람이 막 구글로 이직하고 막 구글에 있던 사람이 애플로 이직하고 이 이직거리를 왜 하겠어? 안 그래도 연봉 높은데 왜 하겠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직은 요새는 진짜 거의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이직을 해야 되냐 보면은 지금 당장 지금 본인 연봉을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인상률이 다들 이제 억제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올해 인상률 말고 평균적인 인상률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갖고 정년퇴임까지 한번 쫙 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걸 보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돈을 받고 내가 이거를 만족해서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진짜 3년 동안 이직을 준비해갖고 이직을 성공한 거거든요. 저 이전에 있던 회사가 진짜 뭐였냐면 신이 숨겨둔 회사였어요. 근데 신이 숨겨둔 회사인데 신이 숨겨둔 회사도 신이 숨겨만 뒀어. 뭐 자세히 들어가면 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신이 숨겨둔 회사인데 거기에서 또 이제 연봉을 또 튀기를 하는 거죠. 예. 왜냐면 난 그건 만족스럽지 않았거든. 예. 그거를 한번 해보면 그리고 신이 숨겨둔 회사라서 일단 이직이 굉장히 힘든 회사였어요. 굉장히 이직이 힘든 회사였고 어떤 인식 자체가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이 회사에서는 이직할 곳이 없다였어요. 예. 일단은 대우가 좋고 그 회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가려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특이한 케이스를 3년 동안 들이파서 찾아냈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직을 이제 저는 결심을 했고 성공을 했는데, 물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힘든 면이 좀 있어요. 어떤 힘든 면이 있냐면, 옛날에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됐던 것들이 이게 싹 다 리셋이 돼요. 그리고 이직을 하면 이직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 그죠? 돈을 많이 주면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런 얘기 듣죠. 얘 면접 때는 똑똑했는데, 들어오니까 바보가 됐네. 물론 제가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정치 싸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제가 당한 건 아니고 다른 케이스를 봤는데, 이렇게 막 외부에서 들어온 인재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영리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존에 있던 멤버들 사이에 껴가지고 아주 개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사람은 그 기존에 있던 멤버들의 그 관계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입 조심을 진짜 잘해야 돼, 이직하면. 그러니까 입 싹 조심하게. 그쵸? 예. 그래서 이직이 맞는 키가 아니에요. 일단 돈에 대해서는 맞는 키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맞는 키가 아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돈이 사실은 우리 돈 벌려고 해서 다니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시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직을 어떤 목표를 해야 되는지, 나는 예를 들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 회사 너무 멀어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 난 가까운 데 가고 싶어.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실제로 이 목적으로 이직한 분을 봤어요. 연봉이 깎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 깎이기 시작하면 그 깎인 연봉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커리어를 아예 틀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이쪽 커리어로 한번 틀어볼래.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아니면 진짜 저같이 그냥, 나 이거 연봉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연봉 받고는 이 일 못하겠어. 그러면은 연봉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직 준비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네. 그런 관련된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은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